네, 안녕하세요. 저희 시즌 앞두고 이제 다 같이 잘하자는 의미로 한번 모였습니다. 슈퍼체인 잘 보고 있고요. 우리 독일에서 뛰고 있는 우리 이브리그 선수들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 자, 홀슈타인 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홀슈타인 킬 2년 전만 해도 무슨 팀인지 몰랐어요. 독일에서는 좀 그래도 유명하나요? 킬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북부에 위치해 있어서 되게 조용한 도시고, 분데스리가를 많이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부 리그에서 그래도 1부 리그 도전하다가 막 실패하고 그래도 꾸준히 2부 리그에서 좀 파워가 있었던 그런 팀? 그러니까 최근 몇 시즌에 가파르게 올라와서 이제 2부 리그에 정착한 팀이고 중위권 또는 중상위권 정도로 분류가 되는데 지난 시즌 6위를 했습니다. 킬이 덴마크 바로 아래 있죠. 네, 함부르크보다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재성 선수가 올린 사진을 보면 항상 추워 보입니다. 경기장도 추워 보여요. 지난 시즌 경기장 보잖아요, 중계. 그럼 오른쪽이 공사판입니다. 지금은 건립이 됐는데 한쪽을 아예 뻥 공사장으로 해놓고 경기를 할 정도로 좀 썰렁한 경기장이었는데 그래도 팬들을 가득가득 차는 또 2부 리그 팀이 되겠습니다. 홀슈타인 킬, 현지 발음도 홀슈타인 킬인가요? 네, 홀슈타인 킬. 킬이 그러니까 장음. 뭐 IEL이거든요. KIEL. 그래서 킬 이런 식으로 조금 길게 발음하는 홀슈타인 킬. 이런 식으로. 중계할 때도 홀슈타인 킬. 네,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좋죠. 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저분은 진짜 독일어를 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인정받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홀슈타인 킬 대 보쿰. 뭐 중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입지 볼게요. 이재성. 문제 없습니다. 닭주전으로 봐야 되고. 다만 포지션 변환이 있을 수 있다. 지난 시즌 팀발터 감독이었잖아요. 4-3-1-2를 즐겼었어요. 이재성은 1, 그러니까 투톱 바로 밑에 1이지만 실제로는 뭐 3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사이드로 빠질 수도 있고 이런 경기들을 넘버 10이었네요. 네, 이런 경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대표팀도 마찬가지지만 이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가 힘듭니다. 상대의 압박이 제일 강한 데가 공격형 미드필더라서 이걸 뚫어내고 이겨내는 게 쉽지 않아서 아마도 이재성 선수가 그런 인터뷰, 뭐 피지컬적으로 힘들었다 이런 인터뷰를 했던 것 같고, 역대 보면 우리나라 대표팀 공격형 미드필더 욕 엄청 먹습니다. 항상 이분도 있고 힘들어했죠. 그러니까 실력이 부족하다는 소리가 아니야. 그 자리는 압박이 강하기 때문에 정신적인 압박도 되게 심하고 신체적인 압박도 굉장히 심하단 말이야. 그리고 남태희 선수 잘하거든? 근데 그 한 번 뺏기면 막 그쵸, 엄청나게 뭐 비난이 쏟아지고. 그래서 그 자리가 여러분 힘든 자리입니다. 이게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누구나 쓰면 상대팀이 강하면 거기서 압박을 당해서 굉장히 어렵고 쉽지 않은 자리라는 걸 얘기해야 되는데, 이재성 선수도 그 자리에서 뛰었기 때문에 지난 시즌은 굉장히 어려운 시즌이 아니었나. 이재성 선수가 이제 프리시즌 제 경기를 봤는데 오른쪽 윙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북 현대 시절과 거의 유사하다고 봐야 되죠. 감독이 바뀌었습니다. 팀발터 감독이 슈투트가르트로 가면서 안드레 슈버트? 네, 슈버트입니다. 이분이 저기예요. 우리 음악의 클래식의 아버지인가요? 슈베르트. 이 똑같아요. 한글 표기로 하면 슈베르트인데 독일어로 표현을 하면 안드레 슈버트 감독이죠. 슈버트. 어쨌든 이제 감독이 바뀌었습니다. 잠깐 다시 돌아와서 서영재 선수 얘기해보죠. 두이스부르크에 있었죠? 네, MSV 두이스버그 팀은 강등이 되고 서영재 선수는 2부 리그 팀인 이제 홀슈타인 킬로 이제 이적을 오고 하게 됩니다. 일류체코는 포항을 오고. 네.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타지 생활 힘들잖아. 그쵸. 한국 선수들끼리 뭉쳐 있으면 또 으쌰으쌰 한단 말이에요. 두 선수가 약간 이미지가 비슷해. 약간 마른 체형, 호리호리한 느낌. 네, 그렇죠. 그리고 서영재 선수는 제가 누구 닮았는가 생각해봤더니 퍼펙트 테란 서지훈 진짜 똑같이 생겼습니다. 또 같은 서씨잖아요. 같은 서씨 혹시 친척 아니세요? 입지를 보면 서영재 선수는 솔직히 말하면 이 영상 본다 그랬는데 솔직히 말하면 판덴베르그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제 왼쪽 수비수인데 86년생이야. 조금 아재입니다. 나이가 아재. 좀 있죠. 아저씨입니다. 아저씨. 나보다 어린데 어쨌든 아저씨신데 이분의 백업이에요. 그래서 시작은 백업으로 합니다. 하지만 판덴베르그의 체력적인 문제 그리고 로테이션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서영재 선수가 들어갈 수 있고, 서영재 선수가
왼쪽 수비수로서는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즉시 전력감이다라는 걸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시즌 중반이 넘어가면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지 않을까. 그리고 팀의 미래라든지 앞으로의 그런 뭔가 투자 가치, 서영재 선수가 성장을 해서 만약에 이적료를 좀 챙긴다라든지 그런 경제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도 서영재 선수한테 좀 기회를 부여를 하는 게 운영에 있어서 훨씬 더 적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서영재 선수에 대한 멘트가 있어요. 네, 서영재 선수를 영입할 때 당시에 이제 그 홀슈타인의 파비안 볼게무트라는 이제 그 단장님이 서영재 선수는 우리와의 경기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었다. 기술적으로 뛰어나고 드리블과 경기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서영재 선수가 우리 수비 라인에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쓰면서 영입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영재 선수가 작년에 홀스타인 킬전에 나왔는데 저는 처음 봤어요. 서영재 선수를 그날. 진짜 하나도 안 뚫렸어요. 다 막아내고 공격적인 패스 제 기억으로는 실수가 거의 없었던 경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영재 선수 에이전트를 아는데 끝나자마자 제가 연락을 했어요. 뭐예요? 실수를 하나도 안 하네요. 엄청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또 그래요? 또 다음 시즌 한번 알아봐야겠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알아보더니 홀스타인 킬로 갔어요. 되게 신기하게. 그래서 좋은 영입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안드레 슈버츠 감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경력은 딱히 별게 없습니다. 하브리그 선수고요. 이제 감독은 파더보른 2군, 독일 15세, 메넨글라드바흐 2군. 팀은 위인데 레벨이 낮은. 그렇죠. 조금 이제 유소년 쪽으로 좀 특화되어 있는 감독이었는데 전환점이 한번 찾아오죠. 네. 찾아오십니다. 네. 그 지금 도르트문트 감독인 루시엔 파브르 감독. 파브르. 루치엔 파브레인데 스위스 적이어서 프랑스 발음으로 발음하면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루시앙이 될 수도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루시엔 파브르. 저 JTBC 표기법대로 루시엔 파브르 감독이 이제 경질이 됐어요. 그때 되게 잘했는데 전 시즌에 그 다음 시즌에 또 안 좋아서 이제 감독으로 나가고 그때 2군 감독인 안드레 슈버츠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부임하자마자 6연승. 네, 그리고 진짜 그때 완전 센세이션했죠. 그때. 네. 그리고 유벤투스 경기에 2번 다 해서 다 비기고 세비야 이기고 해서 난리가 났어요 그때. 엄청난 감독이 등장했다. 좀 어떻게 보면 나이로 보면 늦각이거든요. 요즘에는 나겔스만 같이 20대에도 주목을 받는데 40 넘어서 데뷔를 2군에 있다가 1군으로 올라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때 루시앙 파브르 감독이 제 기억에는 약간 안정적인 포메이션, 수비의 안정화, 또 점유율 이런 축구를 하다가 슈베츠가 올라오고 바로 4-4-2로 막 전방 압박하고 막 뛰어다니고 막 앞에서 누르고 하면서 엄청난 플레이들 하면서 그때 메넨글라드바흐 선수들이 엄청 뛰어다녔을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인정을 받았지만 또 다음 시즌에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경질이 됩니다. 근데 이게 장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꾸준하게 가본 적은 없는 감독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팀이 지금 3시즌 연속으로 감독이 계속 교체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팀 컬러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통일성이 좀 사라질 수도 있는데 이제 시즌 초반에 어떤 흐름을 슈버트 감독이 팀과 함께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향방이 좀 좌우가 되지 않을까. 팀발터 감독도 좀 라인을 끌어올려서 공격적인데 좀 집중을 하는 감독이었고 지금까지 보여진 걸로는 슈베츠 감독도 좀 공격적인 형태를 많이 보여줬던 감독이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을 것 같고 저희가 좀 이제 봐야 될 건 이재성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 가운데가 아니라 오른쪽 사이드로 일단 프리시즌을 뛰고 있다라는 걸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메이션을 보니까 4-4-2까지는 아니고 4-4-1-1이나 4-1-4-1 정도로 뛰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오른쪽 윙 포워드를 맡고 있는 이재성 선수인데 세필드 웬즈데이와의 경기에서 득점했는데 득점 장면 멋있었어요. 가마차고. 세필드 웬즈데이. 필드의 수요일. 어쨌든 득점했는데 가마차기 진짜 기가 막히게 찼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이재성 선수가 킥을 차긴 했는데 팀에서 이번 시즌에는 더 이재성 선수에 몰아주는 느낌이에요. 웰링이라는 선수가 킥을 많이 찼거든요. 8번일 텐데 이제는 이번 시즌에 이재성 선수가 좀 주도적으로 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될 정도로 주목을 받고 있고 좀 핵심 선수들이 몇 명 나갔어요. 오쿠가와 이제 일본 선수인데 그 임대생이었습니다. 짤츠부르크로 돌아갔어요. 근데 되게 잘했어요. 전반기 때는 아예 밀려있다가 후반기 때 와서 엄청 잘해서 사실 후반기 때는 거의 MVP급 활약을 했던 오쿠가가 되겠고 근데 원래 킬 선수가 아니어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킨좀비가 이제 성이겠죠? 근데 좀비 뭐야 저 씹새끼는. 이 선수 함부르크로 갔어요. 그리고 카라초르라고
이 선수도 키 큰 수비형 미드필더인데 슈투트가르트로 갔고 다 잘 갔어. 다 되게 그 경쟁팀으로 다 갔네요. 네. 그리고 쉰들러라는 이제 공격수도 쾰른으로 가고 어쨌든 이런 아웃들이 있고 서영재와 이제 일부 리그에서 좀 오랫동안 뛰었던 이그노프스키, 뭐 브레멘, 프랑크푸르트, 뭐 프라이부르크도 잠깐 있었고 뭐 이런 선수들도 영입이 됐습니다. 이재성 선수의 동료들 중에 가장 이력이 뭐 볼만한 선수는 야니세라라고 키가 이제 193인 장신 공격수인데 공격수 치고는 공중볼보다는 좀 발 쓰는 걸 좋아하고 왼쪽 포워드, 왼쪽 윙 포워드까지 가능한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 10골 넣었고요. 도르트문트 유스 출신입니다. 아직도 98년생이에요. 프로 데뷔한 지 꽤 됐는데 그래서 홀슈타인 키엘에서는 좀 잘해줘야 될 선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최경록 선수도 있어요. 네. 최경록 선수가 이제 3부 리그에 있다가 이제 2부 리그로 이번에 올라오면서 그 한국인 선수가 이제 총 5명이 2부 리그에서 뛰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됐죠. 팀 이름은 칼스루에 SC 스포츠 클럽 뭐 이런 거겠죠. 네. 이게 사커웨이라는 사이트에 카를로스에라고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카를로스에라고 알고 거의 있었어요. 뭐 브라질의 넘버 3예요. 카를로스. 카를로스에. 그래서 근데 이게 칼스루에군요. 네, 그렇죠. 칼스루에. 이 팀에서 최경록 선수가 뛰면서 3부 리그 팀을 2부 리그로 올려놨어요. 원래 최경록 선수도 이제 박이영 선수가 뛰었던 상파울루에서 뛰었었죠. 2부에 있다가 이제 3부 리그 팀에서 우리 팀으로 와서 같이 2부로 올리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제 최용훈 선수가 이걸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적을 하게 된 거죠. 칼스루에는 항상 전통적으로 2부에 많이 있었던 팀이긴 한데 2016-17 시즌에 완전 난장판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최경록 선수가 없었을 때고 그때 당시에 감독이 아마 그 뭐 임시 대행 이런 거 제외하고 3번 교체가 됐을 거예요. 3명이 아마 그 시즌을 맡았는데 그때 막판에 맡았던 감독이 그 마크 마이스터라고 요번에 울산 현대에 잠깐 와서 도와줬던 울산 현대 단기 코치. 단기 코치. 그 협회에서 일하시는 분, 독일 축구 협회에서. 네, 지금은 협회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16세인가 15세 아마 코치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이 분이 거의 감독이었어요. 원래 그 23세, 그러니까 2군 팀 감독이었는데 이제 감독이 경질이 되고 슬론카 감독이라는 감독이 또 다시 부임을 했는데 그 감독마저 또 경질이 되면서 이 마크 마이스터 감독이 이제 올라오게 됐는데 결국에는 뭐 팀의 강등을 막지는 못했고 3부 리그로 강등된 상태에서 다시 시작을 했는데 시즌 초반에 다시 교체가 됐어요. 그러면서 교체된 게 지금 현재 있는 알로이스. 그러면 이 알로이스 감독은 한 3년 정도 그렇죠. 장기 근무를 하고 있고 마크 마이스터 감독은 저희가 어거지로 찾아냈습니다. 네, 어떻게든 한국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참고로 이 마크 코치는 울산현대에서 김도훈 감독의 특별 요청에 따라서 한 3개월 정도 울산현대 시즌 프리시즌부터 시즌 초반까지 한국에 거주하면서 울산현대 팀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신 분이고 그 힘인지는 모르겠지만 울산현대가 올 시즌에 잘 나가고 있죠. 왜냐면 아무래도 영향이 없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최영호 선수 어린 시절에는 오른쪽 윙으로 굉장히 촉망받는 유망주였잖아요. 상파울루에서 뛰었고 계속 칼스루에라는 팀에서 2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덧붙이자면은 이제 최경록 선수가 이제 3부 리그에서 영입이 딱 됐을 때 24경기 정도 이제 출전을 한 걸로 나오는데 사실은 선발로는 잘 쓰이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교체로 많이 나섰었는데 아무래도 2부 리그로 올라온 만큼 주전 경쟁이 조금 심화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번 테스트 경기 같은 거 하는 거를 보면은 항상 그래도 전력으로 평가를 받고 하프타임 보통 이렇게 뛰고 나가고 하잖아요. 그럴 때 항상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2부 리그에서도 좋은 모습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 선수도 되게 꾸준한 것 같아요. 되게 도전하고 계속 열심히 하고. 독일에 있으면서 그래도 이렇게 꾸준하게 경기를 나서고 팀을 구해서 뛴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독일 선수들 자체한테도 쉬운 일이 아닌데 먼 타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대단하다. 리스펙트 합니다. 네, 최경록 선수 3부 리그에서 어렵게 2부 리그로 올라왔으니까 새 시즌 또 기대를 하고 참고로 3부 리그 준우승 2위를 해서 칼스루에는 올라왔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생소한 팀이긴 한데 최경록 선수 활약도 한번 기대해 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야 푸스발. 야야 푸스발 감사합니다.